안녕하세요. 차이나는 푸드스토리의 강철파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또 마라탕에 이어 2편인 고버로우를 찍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죠? 마라탕과 더불어 이제 우리 식당 가면 요즘은 누구나 탕수육을 안 먹고 고버로우를 시켜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버로우를 알고 있는데 식당마다 뭐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몇 가지가 좀 잘못된 정보가 있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부터 저거 잘못된 거 몇 가지만 알고 기본적인 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떤 데서 보면은 고버로우는 찹쌀 탕수육이라고 얘기하는 데 있는데요. 중국식의 고버로우는 찹쌀가루, 심지어 밀가루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수 전분으로만 하는 게 이제 고버로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북경식 탕수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 고버로우를 만들어낸 사람이 북경 출신인 거 빼고, 이거 북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서 북경 탕수육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북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자, 그렇게 되면은 탕수육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찹쌀 탕수육이다, 북경식 탕수육이다 얘기하는데, 탕수육하고 고버로우는 다른 음식입니다. 중국에서는. 왜냐면은 조리법의 차이를 따르고 우리가 조리법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탕수육은 바삭하고 시고 단맛이 강한 게 특징이고, 고버로우는 쫄깃하고 부드러운 맛과 더불어 신맛은 약간 새콤한 맛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버로우나 탕수육보다 인기가 좋아진 게 뭐냐면은, 아마도 강력한 신맛의 탕수육보다는 새콤한 맛이 가미된 고버로우가 좀 더 맛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주 독특하게 중국 음식 중에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이 바로 고버로우입니다. 물론 이게 자체가 모든 와인이 어울리는 건 아니죠. 고버로우가 자체가 달콤하고 새콤하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는 화이트 와인이나 스파클링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같은 단맛이 막 엉켜서 이 맛이 저 맛이 또 구분이 안 되지만은, 약간 드라이한 레드와인과 더불어 마시면은 고버로우가 약간 드라이한 떫은 맛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일단은 왜 고버로우가 와인과 잘 어울리는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고버로우 만들어지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选用纯瘦的猪外里脊肉，切成大片，加盐抓匀腌制片刻，拌入水与湿淀粉，调和至糊状。将肉片挂糊上浆备用，在碗中加入盐、糖，倒入老恒河料酒与酱油调汁。油锅热到180度，即可将挂糊肉片下锅，炸至金黄酥脆。锅包肉原本叫锅爆肉，是官厨宴请俄罗斯外宾时研创的菜式。为了贴合俄罗斯人偏酸甜的口味，而加入了醋与白糖。锅爆肉的爆指的便是炸好的肉片与葱丝、姜丝、胡萝卜丝炝锅快炒爆香。 作为俄罗斯 고버로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냐? 우선 고버로우를 만든 사람이 정흥문, 우리 중국어 발음대로는 정싱원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우리가 보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어느 정도냐? 맨 처음에 이분의 간단한 거를 알면서 우리가 이제 그 꼬보로 역사라든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원래 북경에서 태어나서 요리에 좋아해가지고 이제 뭐 요리를 많이 배운 다음 북경에서 식당을 차렸어요. 자기가 식당을 차렸는데 이게 참 식당을 차리다가 당시 청나라 때 사람이라 청나라 때 4시가 어느 날 식당에 찾아옵니다. 자기네 식당에. 근데 4시한테 이 앞에 서빙하는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4시한테 계란 요리를 올려요. 이게 참 4시한테 계란 요리 올리는 거는 거의 뭐 이슬람한테 돼지고기 올린 거고 뭐 똑같은 얘기죠. 뭐 절에 가서 고기를 달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4시가 계란을 싫어한다. 요거는 뭐 상상만 해도 다 알겠죠. 그래서 문을 닫게 됩니다. 4시들은 황궁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세력이 강해서 이제 문을 닫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싱원이 결국은 친구의 도움으로 당시 하얼빈 떠우타이, 즉 지금 하얼빈시 시장의 주방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하얼빈 상황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동북 지역이, 지금의 우리가 지금 동북 지역이 길림성, 연영성, 뭐 흑명강세 이 지역을 동북이라고 하고 있는데, 청나라 그때는 여기가 관동입니다. 왜?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산해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해관 바깥쪽, 즉 관외라고 하기도 하고, 북경에서 보면 이게 동북 쪽에 있기 때문에 관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본의 유명한 일본 관동군, 그게 바로 이 관동 지역에서 형성된 군이기 때문에 관동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원래는 청나라 사람들이 살다가 결국은 후에 러시아 사람들이 여기를 와가지고 이제 블라디보스톡이 그때 러시아 땅이었다 보니까 이때 1900년대 초반에 벌써 러시아는 시베리아 열차를 개설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얘네들이 이제 하얼빈이 중국 땅이지만 일단은 자기네들이 중국 땅을 먹겠다고는 생각에 하얼빈으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여기에서 땅을 관측을 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하얼빈을 거쳐서 지금의 이르쿠츠크 거쳐서 가는 시베리아 열차를 지금 하얼빈으로 관통하는 걸로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이게 형성이 됐다면은 아마 지금의 우리가 타는 시베리아 열차가 바바롭스크를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블라디보스톡에서 하얼빈 거쳐서 쭉 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나라에서 보니까 이게 떠우타이라는 도대라는 그 관직이 하얼빈 시장이라는 것도 임시직이었어요.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얘네들 오니까 우리 얘네들 협상하면 돈도 생기고 할 것 같다 가지고 얘를 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임시직이다 보니까 정싱원마저도 임시직으로 그럼 가서 거기서 일을 해라 하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요리를 연구를 하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하얼빈 손님들을 만나면서 했던 요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때 꼬보로였습니다. 새콤달콤한 이 사람이 꼬보로를 만들어낸 게 무작정 그런 게 아니라 무작정 와서 바로 내가 꼬보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정칭원 부인이 러시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부인이 좋아하는 입맛에 맞다 보니까 꼬보로를 약간 고기를 크게 하고 새콤달콤한 맛을 좋아하고 와인을 좋아하는 러시아 사람들 입맛에 맞게 만들어낸 게 꼬보로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보통 소몰에서 나오는 게 흑룡강성식의 꼬보로입니다. 하얀 꼬보로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얼빈 지역에서도 유명해졌는데 이게 1910년도에 하얼빈에서 패스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년이 지난 후에 패스트를 다 이겨낸 후에 1911년도에 하얼빈에서 세계 패스트 만국 패스트 학술 포럼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 만국 패스트 포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패스트 사냥꾼이라 불리는 우렌더 박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요게 사실 코로나 아니면 우랜더 박사는 그냥 싹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최초로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흘러나가 사람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다라는 학설을 만들어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마스크를 배급하여 이런 공기성의 바이러스성 전염병을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막아내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우랜더 박사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마스크를 쓰게 된 그런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리고 이분이 그것 때문에 30년대에 마스크 하나로 노벨 의학상 후보로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뭐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이제 그 우랜더 박사가 여기서 마스크 이론이 처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과 더불어 이 그 만국 포럼의 총주방장으로 있던 정식원이 다시 여기에서 뜹니다. 그러면서 이 포럼에서 고보로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은 또 바뀌어집니다. 왜냐면은 만국 포럼이다 보니까 시간이 길고 요리도 자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리를 만들면 신맛이 자꾸 휘발되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그리고 유럽 사람들 입맛에 맞게 원래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하얼빈에서는 식초를 가지고 신맛을 냈던 것을 여기 그 패스트 포럼에서는 정식원이 케찹을 넣어서 대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고보로가 같은 동북 요리라 하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얼빈에 가면은 흰 식초로 만든 흰 고보로와 심양에 선양에 있는 그 케찹을 넣은 붉은색의 고보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게 그 고보로가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얼빈이라는 지역 자체가 보면은 북쪽에 있다 보니까 외부에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그 토마토 케찹을 넣은 고보로가 한동안 심양이 아무래도 좀 더 큰 국제적인 도시다 보니까 심양을 거쳐서 전국에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게 토마토 케찹을 넣은 고보로가 정석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에 다시 이제 오다 보니까 지금도 뭐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원조가 뭐 하얼빈이다, 뭐 저기 뭐야 심양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바로 왜 그러냐면은 다 이 정식원 만들어낸 사람이 처음에 하얼빈에서 만들고 만들어지기는 하얼빈에 만들어졌지만은 유명해지기는 심양에서 알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 각자 자기가 뭐 저기 어디가 심양이 원조다 혹은 하얼빈이 원조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보로가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사실 간단한 음식인 것 같지만 참 이렇게 대단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엮이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은 당연히 그 원조 식당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그게 바로 하얼빈에 있는 노주가라는 거였습니다. 노주가, 노련한 주방장의 집. 이게 뭐냐면은 이 정식원이 북경에서 만들어낸 식당을 그대로 하얼빈에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후에 일본 전쟁하고 막 하다 보니까 90년대 말에 그 4대 손이 와서 다시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하얼빈에 가면은 도대 식부 노주가라는 그 집에 한 번쯤은 가보는 게 이제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딱히 이 집은 그냥 단지 원조기 때문에 가보라고 하는데 하얼빈의 그 고보로는 웬만한 크고 깨끗한 식당은 맛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 노주가의 그 아들의 주방장의 그 손자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조상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의 가장 유명한 요리가 세상에 넓게 퍼지라고 이 사람은 하얼빈에 좀 깨끗하고 크고 제대로 된 그 식당을 경영하거나 그 요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고보로의 비법을 다 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얼빈에 가면은 웬만해서는 그 고보로가 좀 크고 깨끗한 식당에 가면 웬만해서는 고보로 맛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비법을 다 똑같이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가 가면은 그 심양에 가면, 자, 이번에 반대로 심양에 있는 고보로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심양에는 또 반대로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중간에 사실 중국이 그 문화혁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회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 기업이 공백기가 있습니다. 1949년부터 78년도까지는 누구나 개인 기업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요리사의 명맥이나 이런 게 다 끊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국영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흩어지면서 그 심양에서 나왔던 오래된 식당들이 후에 80년대부터 육속 다시 명맥을 일으키는 식당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꿔보로는 심양의 꿔보로는 웬만한 식당은 어디 가나 다 맛이 없습니다. 케첩 냄새밖에 안 나요. 그렇게 그 전통을 꾸준하게 명맥을 이어나온 사람도 없고 또 아까 그 하얼빈의 그 정신원의 손자처럼 증손자처럼 할아버지의 그것들을 어떻게 전파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 저마다 비법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농명춘이라고 불리는 가장 1920년대에 생겨진 식당을 위해서 하는 게 그래도 가장 제대로 된 그 꿔보로가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케찹으로 만든 조리를 아무래도 케찹을 가지고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 케찹의 맛이 강력함이 이 그 꿔보로의 본연의 맛을 없애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케찹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양에 있는 그 꿔보로는 웬만한 집에 가면 또 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양은 농명춘을 포함한 몇 식당이 있기는 하지만은 저는 이게 뭐냐면은 농명춘이 한 1920년대부터 시작해서 근 100년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에 가가지고 가장 전통적인 동북 음식과 더불어 꿔보로도 같이 심양 꿔보로를 같이 먹으면은 가장 깨끗하고 또한 문화적인 그런 체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농명춘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꿔보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꿔보로가 사실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언제 떴나 싶을 정도로 그냥 순식간에 떴지만 이 꿔보로에 숨긴 이야기들이 참 오늘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시국하고도 꿔보로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일단 맛있으니까 떴겠죠. 그리고 또 이런 그 100년간의 역사에서 동북을 개발했던 러시아라든가 아니면은 후에 국제적인 도시 심양을 거쳐서 전국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더불어 이 꿔보로와 더불어 마스크를 일반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꿔보로와 더불어 마스크를 일반인에게 방역으로 권장하라고 한 우렌더 박사도 이게 잠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있죠? 우리 양꼬치엔 칭다오 양꼬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